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00페이지고요. 단원 이름은 평행이동입니다. 자, 평행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첫 번째는 점의 평행이동입니다. 말 그대로 점을 옮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찌됐든 좌표 평면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옮기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옮기든 아니면 뭐 원래 이 점이 있었는데 뭐 아래로 가든 어떻게 해서든 자유롭게 움직일 건데 그거를 평행이동이라 해요. 점의 평행이동.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도형 있죠. 이제까지 우리 배운 거. 도형의 평행이동을 할 겁니다. 직선이 되었든 원이 되었든 근데 이 이론적인 배경을 한다면 함수까지도 2차 함수까지도 싹 다 옮길 수 있는 이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는 우리가 도형의 평행이동 말고 점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정말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1,2가 있어요. 1,2. 그거를 제가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움직여 볼게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너네가 좌표 평면을 그려봐. 1,2가 있는데 여기 1,2가 있는데 너가 오른쪽으로 3만큼 움직이지 않겠냐? 야, X축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3이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3만큼 움직일 거야. 여기 3만큼 움직일 거야. 그럼 1이었던 게 X좌표가 뭐가 될까? 4가 되지 않겠냐? 왜냐? 3만큼 더해지니까. 말 그대로죠. 근데 Y좌표는 마이너스 3만큼, 즉 Y좌표의 마이너스 방향은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세 칸 움직이기 때문에 2에서 마이너스 3을 더하겠죠. 그러니까 또는 2에서 3을 빼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결국엔 점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움직였을 때 X좌표는 4가 되고 Y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죠? X축으로 3만큼 이동?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론적으로 X좌표에 3을 더하고 Y좌표로 마이너스 3만큼 Y좌표에 마이너스 3을 처리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얘가 4, 마이너스 1이 된 거 그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원리는 간단해요. 잘 봐요. 1,2가 1,2가 아까 몇 컴마 몇이 돼서 4, 마이너스 1이 되듯이 좀 집중. x, y라는 좌표가 있다고 해봅시다. x, y x축으로 a만큼 이동했어요. y축으로 b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면 x의 좌표가 플러스 a가 되는 거고요. x 플러스 a가 되고요. y는 b만큼 처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점의 평행 이동입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맞아. 너무 당연한 소리야. 근데 우리는 표현법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점이라는 원래 x, y라고 있는데 그게 x축으로 플러스 a만큼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처리를 한 거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평행이동 한 거다 이렇게 하시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301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먼저 풀어주시고요. 그걸 다 푸신 분만 다음 페이지 넘겨서 302페이지가 아니라 304페이지 보시면 점의 평행이동이라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빠르게 처리해주세요. 자, 전 여러분들이 처리했다 치고 마이너스 1,2를 2,1로 옮기는 평행이동이래요. 그럼 옮겼다. 너네 봐봐라. 그러니까 이 친구에서 이 친구가 됐어. 얼마만큼 더한 걸까요? X축으로 몇 만큼일까요? 3만큼 아닐까요? Y축으로 몇 만큼일까요? 줄어들었네. 마이너스 1 아닐까요? 쉽게 하는 법 알려줘요. 이쪽 결과에서 이쪽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겠냐? 여기서 요거만큼 빼면은 내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나와요. 3만큼 움직였네요. 근데 여기서 여기 빼면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네요. 그렇게 이거는 X축으로 뭐다? X축으로 3만큼 이동한 거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 거다 라고 이걸 보고 떠오르시면 됩니다. 그럼 뭐 0,0인데 0,0은 X축으로 3만큼 더하자 3,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1번의 답이다. 자, 그럼 2번은 3, 마이너스 2가 X축으로 몇 만큼? 3만큼, Y축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대로 더해라. 3이랑 3 더하면 6이다. Y끼리 더해라.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해서 2번의 답은 6,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3번의 답은요. 원래 P, Q가 있는데 X축으로 몇 만큼, 3만큼, Y축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1만큼 처리하면 그대로 P 플러스 3. Q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 단순 산수 문제다. 이게 점의 평행이동입니다. 사실은 근데 점의 평행이동보다는 도형의 평행이동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점의 평행이동을 배운 이유는 뭐냐면 시험에도 나오는 이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도형의 평행이동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중간수단 정도 됩니다. 물론 점의 평행이동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문제를 푸는 거에 의의를 두다기보다는 도형의 평행이동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다. 왜 그런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fx, y라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떤 특정한 도형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런 게 원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기억날까요? 원의 중심이 1, -2이면서 반지름이 3인 원인데 이거 쓰기엔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만약 이 xy 값은 요 xy 값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표현하는 거야. 너무 기니까. 그럼 이거를 내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할게. 그러니까 원래 x 있는 좌표를 x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y라는 좌표가 y 플러스 b가 되겠지. 이게 이제 내가 앞으로 쓰게 될 녀석이 있어요. 이게 바로 새로운 x 프라임이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내가 쓰게 될 새로운 y 프라임이 된다는 거죠. 새로운 x. 근데 원래 x는 누구였어? 원래 x는 a가 넘어갈 거야. x 프라임 마이너스 a였지. 이 x라는 애가 요 x랑 일치합니다. 이 y라는 애는 당연히 이 y랑 일치해요. 그러면 y는 얘가 넘어가면 이번엔 얘가 넘어가면 이번에 얘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b가 되죠. 그러면 이 x 대신에 누굴 대입해? x 프라임 마이너스 a를 대입하죠. 왜냐면 이 x가 요 x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프라임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얘는 y 프라임 마이너스 b가 돼요. 그니까 말이지.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x, y가 x 프라임 마이너스 a, y 프라임 마이너스 b라는 새로운 함수 또는 새로운 도형이 생성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전걸 잊고 이 x 프라임, y 프라임을 글 때마다 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x 프라임을 x로 만드는 거야. 그냥 아까 그 x랑 일치한다기보다는 얘를 x 프라임, y 프라임을 매번 써야 돼. 이 전에 건 이미 사라졌어. 그럼 그때마다 쓰기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x, 새로운 x, 아까 그 x랑 다른 x입니다. 아까 그 애들은 사라졌어요. 이미 끝났어. 평행이동 시켰기 때문에. 얘를 이제부터 x로 쓰자. 그때마다 y 프라임으로 식을 세우기 귀찮으니까 이제 x가 되고 얘가 새로운 y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 xy랑 다른 xy고 걔네들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이 탄생한다. 이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한 결과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만약에 요런 도형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x축으로 몇만큼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같다 하지. 그럼 얘는 뭐야? 이 x는 요 x가 아닙니다. 얘는 이제 더 이상 안 쓰여요. x 마이너스 1 y 플러스 2가 되구나. 아까도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x 프라임 마이너스 a 이렇게 됐잖아요. 왜? 다 설명했죠? 원래 x가 x 플러스 1이 되는데 얘가 x 프라임이 되고 이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1이어서 여기 있는 기존의 x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마다 쓰기 이제 얘는 이제 더 이상 안 쓸 거야. 그때마다 쓰기 불편하잖아. 그래서 얘를 새로운 x로 정의하자 해서 그냥 프라임을 떼는 거라고. 헷갈린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 같냐면 도형이나 함수는 점과 다르게 느낌이 x축으로 1만큼 가면 x 플러스 1이 아니라 x 대신 x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된다는 거야. 이유는 이것 때문인 거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는 거는 y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반대 부호인 y 플러스 2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하나 예를 들어봐야 돼. 원이라는 애 볼까요? 직선부터 봅시다. 직선. 봐봐요. 직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라는 는 0이라는 얘의 직선이 있어요.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킨다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 플러스 2 반대 부호를 삽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x 대신 뭘 집어넣어요? x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요.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집어넣어서 얘를 정리하면
이런 식의 식이 완성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얘는 점과 다르게 x축으로 a만큼이면은 x-2, y축으로 b만큼이면 y-b를 대입하는 거구나. 직선 봤고요. 자, 그럼 원의 평행 이동을 보겠습니다. 원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할게요. 원의 이루는 두 가지 요소 기억납니까? 첫 번째 반지름이었고요. 두 번째 원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너네 생각해봐 한 번쯤. 이런 원이 있어. 평행 이동했네. 이런 원이 있어. 어디든 0이든 뭔 변하지 않을까? 얘가 어디를 이동해도 뭔 안 변해요. 원의 크기는 안 변하겠죠. 그럼 원의 크기는 뭘 결정하는 거야? 반지름을 결정하죠. 원의 위치만 변해요. 이게 원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얘는 변하지 않아. 누구만 변해? 얘만 변해. 이 컨셉을 잘 알고 있으십시오. 자, 그러면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원이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인데 얘가 9예요. 그러면 얘가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킬게. 그럼 우리 아까 배웠던 원리대로 x 대신 뭘 대입해? x-입니다. 도형이니까 y 대신에 y-1이에요. 그럼 x 대신에 x-1을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y-1을 저기다가 대입할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x-3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이 9가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까? 원의 중심이 3,3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야. 근데 방금 제가 말했던 이거 있죠. 이 원리. 반지름 변하지 않아. 는 9는 똑같아. 반지름 3이니까. 는 9는 똑같아. 는 9는 똑같아. 잘 봐. 내가 뭐 하는지. 원의 중심이 원래 1,2였지. 근데 x축으로 몇 만큼, 2만큼, y축으로 얼만큼 가지? 그러면 점이잖아. 원의 중심도. 점만 이동시켜봐. 원의 중심만 이동시켜봐. 그럼 몇 컴마 몇입니까? 더하면 3,3이야. 그러면 이거지. 원의 중심이 1,2였던 게 원의 중심이 3,3이었어. 원의 중심이 3,3이 원의 방정식 세워봐라. 3,3을 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지름 뭐야? 똑같잖아요. 왜? 반지름 일정하니까. 얘만 변하니까. 점만 이동시킨다.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변환해도 된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은 x 대신 x-2, y 대신 y-1을 대입한 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인 거 맞아요. 근데 얘는 원의 중심만 가져와. 걔만 이동시키면 돼요. 그 이동시킨 다음에 얘 가지고 원의 방정식 만들면 되니까. 왜? r은 똑같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 x, y라는 이런 도형이 있다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같다면 뭐라고요?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를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대입하면 도형이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부호 조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선학과 했었고요. 직선 먼저 풀어보죠. x축으로 a만큼 이동한대요. 그럼 x 대신 뭘 대입합니까? x-a를 대입해라. y축으로 a 플러스 2, y 대신 뭘 대입해라? y-a 플러스 1. 이걸 대입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얘랑 일치한다. 자, 보세요. x축으로 x-a 대입했습니다. y축으로 y- 이거 할게요. a-1을 대입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뭐랑 같다? 얘랑 같다라고 비교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2x, 3y 이런 식으로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a, 얘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플러스 5가 돼서 식을 좀 예쁘게 고치면 마이너스 5a 플러스 2는 0이 되는데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8은 0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 두 개만 같으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5a 플러스 2랑 마이너스 8이랑 같으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10, a는 2가 되겠다 이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대표 문제 2번 305페이지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도형의 평행이동 중 원 배웠습니다. 원은 좀 특별한 거다. 원의 중심으로만 봐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x 대신 x 마이너스 몇, y 대신에 y 마이너스 몇을 대입해도 상관없다. 근데 저는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전 특히 원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자, 보시죠. 원래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었어요? 1,2였죠. 자, 저 두 번째 방법 원합니다. x축으로 몇 만큼이에요? n만큼. y축으로 몇 만큼이에요? n만큼. 얘만 지금 도형인데 쌤 도형인데 왜 이렇게 써요? 이게 지금 도형인데요. 뭐만 이동시킨 거예요? 원의 중심만 이동시켜. 원의 중심은 점이에요. 그 점만 이동시켜. 왜? 반지름이 2로 똑같기 때문에 는 4로 똑같을 거야. r 제곱이 4야 똑같이. 반지름은 안 변해. 그러면
얘 했더니 얘가 됐대 결과가. 그럼 얘의 꼭지점이 아니라 얘의 원의 중심만 알면 그게 이거랑 똑같지 않을까요? 얘가 평행이동한 원의 중심이에요. 얘가 평행이동한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요거의 뭐가? 원의 중심이 얘랑 똑같다면 되지 않을까? 간단하지 않나요? 그럼 얘가 우리 암산하자. 저번에 x제곱 플러스 8x는 x 플러스 반의 제곱 이거였죠. 기억나죠? y제곱 플러스 2y는 y 플러스 반의 제곱. 그 다음 13을 넘긴 다음에 이 제곱 상수의 제곱들을 더해달라 했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4가 되겠죠. 당연히 4지. 왜? 반지름 변화 없으니까.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죠. 이게 같아진다니까요. 이해됐어요? 됐죠? 이게 n이네요. m이 아니라 요게 일치한다면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m이랑 마이너스 4랑 같다. 그러면 m은 마이너스 5가 되고요. 2 플러스 n이랑 마이너스 1이 같다. 이 n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뭐야? 마이너스 8이 된다는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 중 원은 직선은 그렇게 대입해라. 다른 함수도 그렇게 대입하세요. 근데 원만큼은 원의 중심으로 하는 게 편할 것입니다. 점있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0,0이었던 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2a만큼 이동시키면 당연히 a, 2a가 되겠죠. 반지름 길이는 여전히 2가 되고요. 이걸로 세우면 뭐가 됩니까? x-a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이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원이랑 뭐라고? 이 원이 뭔데? 평행이동한 원의 중심이 a, 2a인 원이랑 요 직선이 이렇게 됐다 칠게요. 요 직선이랑 뭐한다? 접하였다. 접할 조건 판별식으로 하지 말고 뭐하라 했습니까? 이 점과 이 직선 사이가 r이랑 같다라고 쓰라고 했죠. 점과 직선 사이는 제곱 더하기 제곱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은 25의 루트를 씌우면 5분의 a, 2a를 그대로 대입해라. 4a 2a를 하면 마이너스 6a 플러스 2의 절대값 씌운 게 반지름의 길이 4가 아니라 2랑 같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풀면은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10이 되는 거고요. 절대값 떼면 뭐가 붙는다고 했죠? 플러스짜리 하나 마이너스짜리 하나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절대값 10이 되려면 이 절대값 안에는 마이너스 10이어도 절대값 10이 되고 플러스 10이어도 10이 되니까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a는 6이 되고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큰일 날 뻔. a는 뭐가 됩니까?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양수는 몇입니까? 6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처리하는 문제였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은 뭘 할 거냐면 대칭이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점의 대칭이동, 얘는 도형의 대칭이동으로 나누겠습니다.